추운 겨울날 미국의 한 전원주택. 마당에 가스를 불법 설치한 동양인 아주머니를 소방관 여럿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한참 서 있던 동양인 아주머니는 못 참겠다는 표정을 하며 집으로 냉큼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소방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소방박물관에 게시된 에피소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소방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 캐런 슬라이더입니다. 미국에서 소방관은 미국 어린이들이 장래 꿈꾸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소방관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하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방관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적성에만 맞다면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보통 소방관의 일을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거의 모든 종류의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물론 동물 구조에도 출동하고요. 홍수 같은 자연재해와 인재 때도 현장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항상 출동 태세를 갖춰야 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육체적 힘은 받쳐줘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방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한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제가 결혼이 좀 빨랐습니다. 17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취업을 준비할 만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했어요. 결혼 후 2아이를 낳았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부당한 이유로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도 하게 되었죠. 2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게 되었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카이저 병원에서 만난 마르시아라는 친구가 소방서에 일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급여도 많고 근무 시간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은퇴 후에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부끄럽게도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처음에 사명감으로 한 건 아니었긴 했습니다. 2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죠. 소방관이 되기 위해 저는 기초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여성들 체력을 키우기 위한 웨스트레이크라는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훈련 시설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한 달에 $900를 지불하면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소방서에 대해 배우고 도구와 장비, 매듭, 사다리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저의 친정은 형제자매가 많았던지라 제가 훈련하는 동안 엄마와 언니, 동생들이 제 아이를 돌봐주었고 소방관 일을 시작하고 힘들었을 때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었죠. 자매들이 아이들을 다 같이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이들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소방관이 된 후에는 원하는 만큼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가정집 뒷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죠. 출동해서 보니 다행히 대형 화재나 심각한 화재는 아니었고 뒷뜰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뜰로 번진 작은 화재였습니다. 정작 집주인은 불이 난 것을 모르고 있고 이웃집에서 연기를 보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마당에 불이 났다고 하면 10중 8구가 바비큐를 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뒷마당에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취사를 위한 외부 가스 배관 설치는 소방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연결된 가스 배관을 따라가 보니 뒷마당에 아주 큰 냄비가 있었어요. 그 냄비 안에는 국물이 가득했고요. 아직도 국물엔 연기가 펄펄 났습니다. 꼭 동화 속의 마녀 스프 마냥 아주 큰 냄비에 스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화재 진압 후 원인을 파악해야 했고 뒷마당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이 명백히 보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은 나이가 조금 있는 동양인 여성이었고 가스레인지에 대해 물어보자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뒷마당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 가스불이 옆에 잔디로 번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림막을 설치하고 끓였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스 배관을 어떻게 밖으로 빼게 되었는지 여쭤봤는데 남편분이 배관 설비 쪽으로 전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직접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소방법 위반 사항이라고 안내를 하니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소방법 위반인 줄은 몰랐다면서 바로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화재는 진압이 되었고 원인 규명도 신속히 해결되어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죠. 그러더니 주방에 들어가셔서 뭔가 이것저것 비닐에 담으시더니 돌아가면 집에서 먹든 소방서에서 먹든 알아서 먹어보라며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제가 소방관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대가를 받는다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주머니는 이건 뇌물도 아니라면서 이미 화재를 진압해준 상황이고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인데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권유하셨어요. 더 거절하는 것도 실례일 정도로 간곡히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챙겨주신 것을 소방서로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같이 넣어준 소금을 넣어서 꼭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방서로 복귀한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다 아침부터 화재 진압을 나가다 보니 다들 춥고 출출해져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같이 화재 진압을 나갔던 동료 하치필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하치필드는 싱글벙글 웃으며 한국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비닐봉지를 열어 회의 테이블에 하나씩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일회용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치필드는 빨리 와서 점심 먹자면서 우리를 불렀죠. 한국 아주머니가 주신 것은 뽀얗고 하얀 스프와 밥과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소금도 있었죠. 너무 추웠던 날씨 탓이라 밖으로 식사하러 나가기도 싫었는데 뜻밖의 반가운 선물을 받으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소금 간을 해서 먹은 뽀얀 국물은 난생 처음 맛보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감칠맛도 느껴질 정도였고요. SNS에 검색해보니 이런 뽀얀 스프를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두 음식은 다를 테지만 외국인의 눈에선 구별하기 어려웠죠. 추운 겨울에 매번 치킨 수프만 먹어서 물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국 곰탕을 먹고 나니 완벽한 대체제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겨울과 딱 알맞은 완벽한 요리고 이 곰탕 수프는 매일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우리는 한국의 깊은 맛에 감탄을 했죠.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먹여야겠다 싶어 요리법을 검색해 보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요리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곰탕을 1년에 한 차례씩 겨울이 오기 전에 큰 솥에 소뼈와 내장 등을 가득 넣고 끓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탕은 마당의 한쪽에 바람을 막은 임시 부엌 같은 곳에서 연탄불을 피워두고 밤이고 낮이고 며칠 동안 계속 끓인다고 했어요. 한 번 끓이면 조금 덜 뽀얀 국물과 고기, 내장들을 건져내야 하고 2번 끓이면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따라내고 3번, 4번을 끓이는 동안에는 모든 뼈들이 분리되고 으스러져서 진하고 탁해 보이는 국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곰탕들을 통에 넣어서 냉장실과 냉동실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동실에 있는 곰탕은 1년 내내 두고두고 먹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요리 시간이 엄청 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고선 엄두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정말 동양은 신기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 아주머니가 왜 뒷마당에서 요리를 하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요리를 해야 했기에 집안에서 곰탕을 끓이지 못하셨고 밖으로 가스배관을 빼서 곰탕을 우려내셨던 겁니다. 저는 한국 아주머니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퇴근하고 한국 아주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주셨던 음식이 곰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음식이 한두 시간 요리해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닌 며칠을 정성 들여 끓여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연신 감탄과 칭찬을 했어요. 뭘 바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한국 아주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뺀 가스 배관은 오늘 중으로 없앴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미국 생활을 적응해야 하니 집에서 오랫동안 끓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랑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소방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시 배관 공사할 일이 생기면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전화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소방서 연락처와 저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선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제자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한국 아주머니였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스 배관을 다시 설치하려고 전화 주신 거냐고 웃으면서 물었는데 뜻밖에도 한국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에 맞춰 소방서를 방문할 테니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국 아주머니는 딱 봐도 엄청나 보이는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화재 진압 후 챙겨주셨던 곰탕과 말로만 듣던 한국식 고추장 불고기, 나물이라고 불리는 각종 풀반찬까지 그날 우리 소방서 대원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연신 그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하니 아주머니는 되려 지난번 화재를 진압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식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한국 아주머니는 남편 따라 미국에 잠시 살기 위해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미국에는 건강한 음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한국 음식을 계속 만들어 먹을 거라고 하셨죠. 곰탕은 한국에서도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체력을 많이 쓰는 일에는 더 좋을 거라고 하시면서 종종 한식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주머니의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단 하루만이라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은 이 한국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곰탕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